안녕하십니까. 조상규 변호사가 직접 떠서 먹여드리는 상속증여 강의 시간입니다. 제 책은요, 교보문고 인터넷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QR 보이시죠? 요 QR을 이 핸드폰 이게 카메라를 대시면은 이 QR을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함께 들으시면서 책을 읽으실 수 있다. 책의 내용은 뭐 케이스라든지 제가 막 설명드리는 부연 설명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연 들으면서 케이스라든지 부연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상속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유언입니다. 유언. 유언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미리 상속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리 정해놓으면 상속인들 간의 싸움도 없어지고, 그죠? 미리 정해놓은 분할 이런 거 심판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리고 제3자한테도 좀 줄 수 있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유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언은요, 여러분, 한 5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 방식이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유언은 받는 사람 있죠. 그 상속 재산을 받는 사람이 오케이를 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그냥 던지는 거예요. 내가 유언서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준다고 그냥 써놨어. 여러분 모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사망하고 나서 그 유언서를 열어서 집행하려고 보니까 누구 주라고 돼 있는 거예요. 갔더니 어머 저한테 주라고 됐다고요? 모를 수 있다는. 그게 뭐예요? 단독행위. 그럼 이거 차이점이 있는 게 뭐죠? 사인 증여. 뭐냐? 사전 증여도 똑같죠. 뭐야? 증여는 뭐예요? 계약이에요. 내가 너 줄 테니까 너 받을래?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받을게요. 이거예요. 왜? 증여세 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사인 증여는 계약의 형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사전 증여, 사인 증여 다 계약의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독행위하고 좀 성격이 다르다. 그다음 두 번째 요식행위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5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날아갑니다. 그래서 유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유언이라는 수단을 이용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요건입니다. 요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날아간다. 효력이 없어진다. 부정당한다. 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자필증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자가 자필, 스스로 썼다 이거였죠. 그 전문과 연월일 성명 주소를 쓰고 날인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자필증서가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냐? 자, 그럼 날인이라는데 그 뭘로 날인해야 되냐? 인감 도장일 필요는 없다. 지장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신 이 자필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인 전원이 앉아가지고 뭘 한다?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칩니다. 이 검인 절차가 뭐냐? 제가 미리 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상속 이게 적정하고 적법한 거냐를 법원이 관여해서 확인하는 게 검인 절차예요. 자, 검인 절차를 어떻게 하냐? 자, 유언장을 이제 개봉을 하겠죠. 개봉을 하고 검인에 관한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 조서에다가 제출자 성명 주소, 제출, 개봉과 검인의 날짜, 참여자의 성명 주소, 신문한 증인, 감정인, 상속인, 그 밖의 이해관계 성명 주소, 진술의 요지, 사실조사의 결과를 기재합니다. 그래서 항목이 쫙 있어요. 이걸 다 써야 돼. 가정법원에 쫙 써야 돼. 그리고 판사와 법원 사무관들이 거기다 기명 날인합니다. 그죠? 그래서 당사자 다 모여. 야, 너 이거 맞아?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서 아니라고 해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나 이거 인정 못해. 이러면 어떻게 된다?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려면 좀 이따 보시겠지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을 택하면 이런 절차를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방식 중에 유일하게 공증 방식이 유언에서는 이제 이 검인 절차를 하지 않는 유일한 방식이다. 그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검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이 검인 절차 중에 일부라도 누가 이의제기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유언 이행 청구의 소송, 유언장 효력 확인 청구 소송, 뭐 이런 것들을 한다. 확인 소송, 이행 소송, 각종 소송이 뒤에 따라붙는다. 왜? 유언을 부정하려는 자와 유언을 인정하려는 자가 서로 싸움이 나겠죠. 그러니까 뭘로 한다? 소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친필 있죠.
자필 증서니까 친필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친필 여부에 대해서는 필적 감정을 한다. 이게 피상속인의 필적이 맞는지 그 부분을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 연월일, 성명, 주소 일부라도 누락되면 무효입니다. 말씀드렸죠. 요건이 중요하다. 일부라도 누락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컴퓨터로 작성된 뭐예요? 자필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 인정 안 됩니다. 워드 인정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유언자의 필체가 이제 변화된다. 뭐 유언장 발견한 상속인 이거를 파기하거나 은닉해버린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법적 분쟁에 좀 취약하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녹음 방식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음 방식이 뭐냐? 자,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말로 한다는 거죠. 왜? 녹음을 하니까 말로 하는 거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 성명을 구술하여 그 내용을 녹음하는 방식. 그러니까 증인도 예 맞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하신 거 맞습니다라고 녹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는 피상속인하고 증인이 같이 녹음하는 거죠. 자, 이 녹음 방식은 그러면 어떤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자, 녹음 방식이 중요한 게 뭐죠? 이제 증인이 나왔습니다.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증인이 뭐요? 거짓말하거나 이해관계자이거나 이러면 증인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미성년자,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 직계혈족 이런 사람들은 뭐가 안 된다? 배우자 이런 사람들은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다. 증인 제3자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증인도 유언의 정확함, 그 다음에 자기의 이름을 구술할 수 있고 유언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멀쩡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게 뭐냐? 청취 능력이 있고 이해 능력, 구술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녹음도 아까 뭐랬죠? 검인 절차,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 왜? 공정증서 빼고는 다 검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정증서입니다. 공정증서, 이제 공증하는 사무소 있잖아요. 법원 공증, 이제 법무법인이야, 법률사무소 공증. 자, 유언자가 증인 2인, 이번에 증인 2명이 와야 됩니다.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자, 나는 이런 식으로 유언한다.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 2명이죠.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에 각자 서명, 기명, 날인, 그러니까 총 몇 명? 이제 보세요. 유언자 1명 있죠. 증인 2명 있죠. 공증인 1명 있죠. 4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4명이 참여하니까 정확하겠죠. 돈을 내니까 또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공정사무실 가지고 뭘 내야 된다? 공증 수수료를 낸다. 근데 유언이라는 거는 여러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왜? 유언에 내가 재산이 10개가 있는데 그중 5개만 유언하고 5개는 그냥 놔둡니까? 그런 유언자는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재산의 리스트가 다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 리스트 별로 누구 주건지를 다 정하고 금액도 다 분산해서 정하고 그다음에 이 취지를 말하고 이런 걸 다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사전 준비도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유언이 확실히 이행될 필요도 있다 보니까 뭔가 명확한 게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정증서를 많이 씁니다. 증인이 2명이나 되니까 상당히 번거로운 방식인데 문제는 법적 분쟁 가능성이 낮다. 뭐죠? 이거 가지고 소송을 해도 잘 안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검인 절차도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공정증서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이건 누구 주고 이건 누구 주고 해도 유언 집행자, 그러니까 유언을 받들어서 꼭 그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이걸 누구 주고 하는 등기 절차라든지 이런 거 해줄 사람이 필요하죠. 집행자를 하나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행자를 정해두지 않으면 또 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유언 집행자 1명까지 특정을 해서 한 5명을 그냥 다 정해놓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자, 이번에 4번째 방식, 비밀증서 방식입니다. 사실 뭐 비밀증서, 구수증서 잘 안 쓰는데요. 한번 보시죠.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복 난인을, 비밀이니까요. 엄복 난인을 해요. 그 다음에 이를 2인 이상의 증인 면제를 제출해서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하고 그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원이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난인한다. 이게 뭐예요? 유언자만 내용을 알고 증인 2명은 모르는 거야. 이게 증인이 내용을 모르는 것과 내용을 아는 것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비밀증서는 증인이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언봉서는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 제출해서 봉인상의 확정 일자난을 받아야 한다. 이게 어렵죠.
자, 그럼 비밀 증서는 자필 증서하고 달리 워드, 한글 워드 컴퓨터로 작성해도 되고, 그 다음에 증인들은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봉투를 본다는 거예요. 봉투에 주면서 유언자가 뭐래요? 나는 이렇게 나 유언을 했으니까 너네들 찍어줘라고 하면 증인은 내용을 모르고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의 검인 절차도 필수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봉투의 확정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공증사무소나 법원에서 별도의 이제 이 공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별도 보관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공증은 별도 보관하거든요. 공증사무소에서 함부로 또 보관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훼손이 되더라도 다시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비밀증서는 훼손이 돼버리면 확인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수증서가 있습니다. 구수, 뭐요? 입으로만 하는 거죠. 입으로. 그래서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이제 뭐 사망 직전이다. 이런 경우에는 네 가지 방식이 안 되는 경우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 참여로 1인에게 취지를 받아 적어라. 그리고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고 유언자의 증인이 정확하면 승인하고 기명 날인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하면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 절차도 사후에 검인 절차를 해야 되고, 급박한 사유가 나중에 법원 판단 상황이 되겠죠. 뭐야? 급박하지도 않은데 급박한 사유? 그러면은 이제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서 유언으로서 효력이 사라질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유언은 5가지 종류가 있고, 그냥 이것저것 뭐 머리 아프시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시면은 유언은 확정적으로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유언의 5가지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